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급 기자입니다. 드라마 우영우를 보다 보니까 소덕동 개발과 관련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덕동 실제 존재한다는 거. 제가 지난 4년 동안 부동산을 담당하는 기자로 일을 하면서 가장 열심히 취재했던 아이템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 논란과 관련된 거였어요. 이 3기 신도시의 개발 과정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이 우영우에서 나오는 소덕동 개발 논란과 아주 밀접하게 닮아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개발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정부가 소덕동을 가로지르는 행복로라는 도로의 개발 계획을 발표합니다. 행복로는 함운 신도시의 교통수요에 대응하고자 경해도와 저희 동방토지주택공사가 함께 추진 중인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그리고 토지가 수용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지하철 10호선을 지을 때도 땅에 수용됐던 주민들 재산 피해가 심각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핵심인데, 소덕동이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토지 보상금이 적게 책정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보상금을 제대로 안 주다뇨? 소덕동은 그린벨트 지역이라 주변에 비해 공시지가가 많이 쌉니다. 이 과정이 3기 신도시 개발 과정과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서울 집값이 엄청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결국 집을 새로 짓는 것밖에 답이 없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에는 더 이상 집을 지을 땅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부가 선택한 카드는 뭐냐면 서울 근거리에 신도시를 만들어서 그 신도시에다가 아파트를 새로 올리자. 그러면은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떨어질 거다. 요런 계산이었어요. 말 그대로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개발되지 않았던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이 되는 겁니다. 소덕동을 가로지르는 행복로 개발 과정처럼. 근데 문제는 원주민, 신도시로 개발될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에요. 드라마에서 비교하자면 소덕동 개발을 반대하는 이장님 같은 사람들. 소덕동 사람들 많이 묵었다 아닙니까? 사실 드라마를 보시면서 의아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땅이 개발이 되면 좋은 거 아니야? 토지보상금 받아가지고 정말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린벨트라는 거.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불리는 이 그린벨트는요, 도시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개발을 통제하는 지역이에요. 아무리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지. 드라마에서 소덕동 보시면은 다 논밭이거나 시골이죠. 높은 건물도 없잖아요. 이게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3기 신도시 지역도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거예요. 3기 신도시 위치를 보시면은 좋은 입지에 있어요. 서울에 아주 붙어 있어요. 뭐 광명, 과천, 교산, 여기 이 개발될 위치가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서울 근거리에 있지만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사실상 시골이랑 다름없는 상태의 땅인 거예요. 화성 어천지구 일대입니다.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이곳 일대에 3,7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도로를 내거나 신도시를 지을 때 토지 보상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토지 보상을 땅값에 기반해서 보상금을 줍니다. 그러면 얼마를 주느냐? 보상금의 근거가 바로 공시지가예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 땅의 가격이 공시지가인데,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보상금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보상해 주느냐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입지, 아무리 농사가 잘 되는 땅이더라도 뭐 공시지가의 10배, 20배를 막 줄 수가 없어요. 법에 근거해서 대충 공시지가의 한 1.5배에서 2배 요 정도 금액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린벨트 지역은 내 땅이라고 해도 건물을 짓거나 개발을 할 수가 없다고.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로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개발 행위가 이뤄지지 못했고 건물도 못 짓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입지라고 하더라도 땅값이 싸요. 다른 말로 해서 공시지가가 턱없이 쌉니다. 그린벨트 지역 보면은 한 평에 막 평당 뭐 10만원, 20만원 이런 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시지가에 뭐 1.5배, 2배를 준다고 해도 평당 2, 30만원 받고 쫓겨나야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소덕동 주민들도
그리고 3기 신도시 원주민들도 그 땅을 정부한테 안 팔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내 땅 안 팔겠다고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땅 주인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강제 수용이라는 제도 때문이에요.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강제로 토지를 수용된다, 이런 뜻인데, 정부가 필요로 하면 마음대로 땅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토지 강제 수용권이에요. 이게 토지 수용법에 있어요. 이게 법에 있는 내용이야.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할 때는 땅 주인이 반대하더라도 합당한 금액으로 그 토지를 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나오는 합당한 금액이라고 하면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토지수용법에 의거해서 땅을 사들이는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고요. 내가 평생 살아온 곳이고 내가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어서 내 땅을 안 팔고 싶어도 정부가 강제수용권을 발동하는 순간 소덕동 원주민 그리고 3기 신도시 원주민들은 내가 갖고 있는 땅을 강제로 LH한테 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하고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땅인데 누구 맘대로 팔아? 이거 사유재산권 침해야. 우리나라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토지 강제 수용, 내 땅이 강제로 팔리는 것이 헌법소원에 몇 번이나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매번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게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은요, 개인의 자유 못지않게 공공의 이익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소덕동에 도로를 내는 것도, 그리고 3기 신도시로 개발을 하는 것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행복로라는 걸 만들어서 경해도 지역 사람들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3기 신도시를 지어서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킨다는 이런 공공의 목적이 있는 거죠. 분명히 내 땅이 내가 팔고 싶지 않아도 내 땅을 억지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보다 공공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토지 강제 수용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올라가면 합헌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러면 이제 토지보상금 받은 걸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뭐 논밭 사가지고 거기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나면서 주변 땅값, 주변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와 버립니다. 3기 신도시 원주민들이 토지보상금 받은 걸로 주변 지역으로 가서 땅을 사려고 해도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소식 때문에 주변 지역, 여기가 이렇게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면 여기 땅값은 헐값으로 보상받아. 개발된 원주민들 헐값으로 보상받는데 여기 바깥 지역이잖아요. 요 신도시 이렇게 들어설 부분에 바로 외곽 지역, 이 근거리 지역 땅값이 올라버려요. 한 평당 20-30만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헐값 보상받은 걸로는 주변 지역으로 가서 땅을 사기엔, 주변 지역으로 가서 집을 사기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3기 신도시 원주민들은 그린벨트 지역에 살다 보니까 대부분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왜냐면 뭐 빌딩 개발도 안 되고 도로 개발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농사밖에 없는 거야. 뭐 토지보상금 받은 거, 그 돈으로 어떻게 집 한 채는 샀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농사 지을 땅은 이게 뭐 5,000평, 10,000평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신도시 주변 지역으로 넘어가서 10,000평, 5,000평의 토지를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지. 농사 지을 땅이 사실상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생업을 이어나갈 길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한 100여 년 가까이 여기서 살던 사람인데 이 동네에서 그냥 한 6대 살았어요. 6대. 그나마 농사 짓는 거 그렇게 돼서 없어지면은 막막한 거지 뭐. 수십 년 전에 그린벨트로 내가 갖고 있는 땅이 그린벨트로 지정된 건 주민들의 뜻이 아니었어요. 정부의 뜻이었죠. 그때도 도시가 과도하게 확장되면 안 되니까 그린벨트로 묶였기 때문에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건물 하나 지을 수가 없었고요. 근데 나중에 와서 정부가 필요하니까 네 땅에 도로 내자, 네 땅에다가 신도시 짓자. 그러면 최소한 주변 지역, 내가 살고 있던 주변 지역으로 옮겨가서 살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니까 땅값은 터무니없이 싸죠. 근데 문제는 개발이 된다, 신도시로 개발이 된다는 소식에 그린벨트 바깥쪽 지역, 주변 지역은 이미 땅값이 많이 올라버렸고 땅주인들은 그 돈으로는
길거리 나앉는다, 내 땅 못 가져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토지 강제 수용권이라는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면 내 땅을 LH한테 팔 수밖에 없어요. 농사 짓던 사람들이 토지보상금 뭐 10만원, 20만원, 평당 10만원, 20만원 토지보상금 받은 걸로 어디 가서 뭘 해. 주변 지역 땅값이 다 올라버렸는데. 우영우 드라마 보면은 지역에 젊은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연하죠.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동안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시골이니까 젊은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장님도 소덕동에 옷걸음을 가다듬을 처녀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 평균 연령이 65세인데? 3기 신도시로 개발될 지역도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수십 년씩 거주한 대부분 농사짓고 사는 60대, 70대예요. 드라마에서 소덕동 원주민은 한 4,000명 정도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3기 신도시는 소덕동보다 훨씬 넓죠. 도시도 여러 개고요. 이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원주민이 3만 명이 넘습니다. 솔직히 서울 집값이 오른 게 이 원주민들 때문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린벨트로 지정된 그 서울 근거리에 살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서울 집값 올린 게 아니라고. 근데 서울 집값 잡겠다는 그 공공의 이익 때문에 이 사람들은 쫓겨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제가 이 3기 신도시 원주민, 이 원주민들의 토지 보상을 잘 해줘라,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이런 기사를 진짜 많이 썼는데 사실 마땅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토지보상금을 많이 주려면 법을 바꿔야 돼요. 토지보상법을 바꿔야 돼.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원주민들한테 토지보상금을 많이 주잖아요. 신도시를 만드는 데 드는 돈, 원가가 더 들었기 때문에 신도시에 지어질 새 아파트의 가격도 비싸집니다. 신도시의 새 아파트가 비싸게 지어지면 어떻게 돼? 서울 집값 안정화라는 처음 목적도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토지보상금을 풀어주고 싶어도, 이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저는 2019년에 이런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과 관련된 기사를 많이 썼을 때 그때 좀 테마를 어떻게 가져갔냐면 2019년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렇게 좀 테마를 잡았었거든요. 근데 우영우 보면서 그 변호하는 사례가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서 좀 그때 생각도 좀 많이 나고 하더라고요. 아 맞다. 평당 20만원을 보상받든 30만원을 보상받든 헐값에 보상받더라도 세금도 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내 땅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세금으로 한 번 더 뜯기는 거지. 뭐 아무튼 오늘 얘기가 누구한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